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저희 머니세븐에서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써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W7, 원더7의 줄임말로써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M7 첫 번째 종목 애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는 10일 새벽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요, UI 개편과 그리고 AI 안정화입니다. 기존 iOS와 macOS 전반에 비전 OS 기반의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 강화, 또 시계에는 혈압 측정, TV에는 3D UI까지 디자인은 새로워졌지만 결정적인 건 AI죠. 문제는 애플 AI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한 시리 2.0은 또다시 출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WWDC에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까지 겹치면서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애플에 대해서 하드웨어 전략에도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주가도 벌써 흔들리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하면서 2010년 이후 최악의 WWDC 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PR 26배 수준에서도 밸류 부담이 커지면서 니덤은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기대는 낮추고 지켜보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냉정한 전략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자체 모뎀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퀄컴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아이폰 신제품의 70%에 퀄컴 모뎀이 탑재되지만 2027년에는 0% 전망입니다. 하지만 퀄컴 CEO는 별일 아니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애플 탈출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는 거겠죠. 퀄컴은 이미 AI 반도체, 노트북 칩,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까지 사업 다각화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ARM 기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인텔을 위협할 정도로 노트북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작 X2 엘리트는 최대 18코어, 최대 64GB 메모리 지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자율주행 전략인데요. 퀄컴은 최근 V2X, 즉 차량 간 통신 전문 기업 오토톡스를 인수하면서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 플랫폼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퀄컴의 핵심은 애플 이후를 대비한 포트폴리오겠죠. 모뎀 수익은 줄지만 AI 서버 칩, 자동차 반도체, ARM 노트북 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AI 서버칩 부분은요, 향후 수십 년간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PER은 20배 중반 수준이라 성장주 대비해서 밸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에 퀄컴은 애플 없으면 어떠나 AI가 있다라는 전략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선 셈이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애저 클라우드가 1분기 매출을 33%나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오픈 AI와의 관계 변화에도 주가는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나델라 CEO는 우린 오픈 AI와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각자 갈 길도 있다라면서 유연함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자체 AI 모델도 병행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AI 영상 생성 기능도 빙 앱에 무료로 탑재하면서 대중 접근성까지 넓히고 있는데요. 또한 보안 부분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손을 잡고 글로벌 위협 분류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AI 시대에서 보안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게임 부분에서는 자회사 제니맥스가 노조와 인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첫 글로벌 빅테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와 AI,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고요. 오픈 AI와의 관계가 흔들리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자 생태계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지금 PER은 35배 안팎으로 성장 기대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의 인프라라는 투자자의 명제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알아볼까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 시장에 출렁였습니다. EPS는 기대를 웃돌았고 매출도 부합했지만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에 주가는 7% 넘게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40% 넘게 성장하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핵심은 펀더멘털보다는 기대감 조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AI 기반 보안 플랫폼 샬롯 AI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사이버 위협 행위자, 통합 분류 시스템도 공동 구축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 보안에서는 반복 수익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요. 고객 유지율이 무려 97%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도 이어졌는데요. 회계 조사 이슈에 대해서도 CEO는 정당한 처리였다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사업을 위협하는 독립형 사스 모델의 대표 주자겠죠. 클라우드 보안, 엔드포인트 보호, AI 기반 대응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 중입니다. PER 부담은 있지만요, 성장 모멘텀과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유지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요즘 겪고 있는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I 자회사 딥마인드 CEO는 일자리보다 AI 오남용을 더 걱정한다고 밝혔고요. 정보 사칭, 딥페이크 같은 AI 악용 사례가 현실화되면서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이크 잇 다운법이 통과되면서 AI 생성 이미지 규제에 들어갔고요. 구글도 자사 챗봇 제미나이에 예약 작업 기능을 도입하면서 에이전트형 AI로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반독점 소송에서는 검색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전 세계 소송과 그리고 이유에 대한 규제도 겹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소송에서 시민단체 사실상 패소하면서 60일 이내에 한국어 열람, 웹사이트 개설도 약속했는데요. 앱마켓 수수료 문제도 이슈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무려 30%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술력이 핵심이겠죠. AI 예약 기능, 제미나이 고도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다는 관점입니다. 다만 검색, 광고 의존도가 높은 구제 속에서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에 구글은 AI로 진화하면서 동시에 반독점에 대한 족쇄를 푸는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 대한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알아보겠습니다. AI 시대 구글이 검색과 데이터 해상의 왕자라면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왕자를 겨냥한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스노우플레이크 서밋 2025에서 회사는 챗 GPT 스타일의 AI 에이전트를 데이터에 직접 연결한 스노우플레이크 인텔리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SQL을 몰라도 데이터를 말로 분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모두가 AI가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오픈플로우라는 이름의 신기능도 발표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 내부 그리고 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결해서요. AI 모델, 앱 그리고 에이전트에 바로 연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까지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고 구글 애즈나 워크데이 같은 사스 서비스도 손쉽게 연결이 됩니다. 투자 측면에서 아직 PER 부담은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AI 확산 속에서 데이터 없는 AI는 없다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데이터 창고가 아닌 AI 사용 전제를 갖춘 데이터 OS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검색으로 AI를 이끌어왔다며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로 AI를 제어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까지 각각 세 가지 종목으로 M7과 W7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스마트폰 칩 전쟁을 넘어서서 AI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I 보안 시장에서 구글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를 누가 더 똑똑하게 다루느냐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노스캐롤라이나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맞춰서 미국 안에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데요. 지난 1월에는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 투자도 발표한 바가 있죠. 올해만 자본 지출로 최대 100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요. 대부분 AI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500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인데요. 또한 리비안 전기차와 연동된 휴머노이드 로봇 배송 테스트도 본격화됩니다. 실제 배송 환경을 모사한 시설도 건설 중인데요. 로봇이 고객에 대한 집 앞까지 택배를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AI와 로봇을 결합한 물류 자동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인데요. 아마존은 이미 알렉사 플럭스, 그리고 자체 AI 모델 노바 액트, 그리고 클로드 챗봇 등에 이어서 트레이니엄 칩 개발과 엔스로픽 투자로도 AI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AI 인프라 주도권 싸움도 더욱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로봇, 클라우드 이 3박자에 걸친 신사업 추진력을 주목할 만하겠죠. 향후 로봇 배송 상용화 여부가 아마존 주가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대항마 오라클 알아볼까요?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 3강 체제의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들어설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무려 54조 원 규모의 엔비디아 GB200 칩 40만 개를 구매한 건데요. 이곳은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함께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력만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 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오라클은 이 칩의 연산 성능을 오픈 AI에 임대해서 수익을 확보하고요. 데이터 센터 부지도 15년 장기 임차하면서 핵심 운영자로 나섭니다. JP모건 등 금융사와 또 에너지 기업까지 20조 원 넘게 공동 투자에 참여했고요. UAE에서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병행하면서 다국적 입지를 강화 중입니다.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달리 후발주자인데요. 하지만 이번 AI 전용 슈퍼컴퓨팅 전략을 통해서 단숨에 격차를 줄이겠다는 보관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 중심의 하이엔드 클라우드 전환 흐름에서 하드웨어 또 인프라 동맹 구도를 선점한 점이 주요 포인트로 꼽힙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로보틱스 옵티머스 기술은 가사 노동, 공장 자동화까지 진입하면서 실사용 수준으로 진화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로봇이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큰 상품이 될 거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 등 최신 모델에는 HW4 칩셋을 탑재해서 자율주행 인식률을 크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로보택시 서비스도 첫 공개를 예고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테슬라의 주가에 불확실성을 짓눌렀습니다. 하루 만에 14% 급락 후 반등했지만 양측의 감정 싸움은 정치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추천인 보상제까지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또 테슬라 로보틱스 부사장이 사임하면서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이탈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와 자율주행 기술 강화라는 호재, 그리고 정치 리스크가 교차하는 구간인데요. PR 기준 여전히 부담은 있지만 하드웨어, AI, 로보틱스 이러한 3박자 전략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입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AI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병행하면서 모빌리티 플러스 AI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인 국면인데요. 결국에 기술에 대한 진화가 악재를 이길 수 있을지 시장은 머스크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테슬라를 뒤따르는 유망 루키 모빌 아이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왕좌를 지키려고 할 때 조용히 판을 흔들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인텔이 키워낸 자율주행 기술 기업 모빌아이입니다. 최근 모빌아이는 세계적인 완성차 브랜드로부터 첫 번째 손을 잡았습니다.
2028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에 모빌아이 이미지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 레이더가 거리만 측정했다면 이 레이더는 사물의 높이까지 인식한다고 합니다. 안개 속에서도 빗길에서도 심지어 시속 130km 고속 주행 속에서도 정밀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1,500개 이상의 가상 채널을 실시간 처리하는 독자 칩셋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트럭 사이에 끼어 있는 타이어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모비라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키우는 거겠죠.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83% 늘어나 4억 3,800만 달러, 조정 영업이익도 개선됐고요. 대규모 고객 수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보다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인데요.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따라 기술 채택이 본격화된다면 성장성에 대한 주목할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대표주 엔비디아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잠시나마 시가총액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4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렀지만 하루 만에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패권주로서 엔비디아에게 보내는 성장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겠죠. 주목할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2월에서 4월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440억 6천만 달러, 주당 96센트로 발표가 됐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없었다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80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AI 칩 루빈의 6월 시험 생산 소식도 모멘텀이 됐는데요. 루빈은 TSMC의 3나노 공정과 SK 하이닉스의 HBM3를 적용해서 전작 대비 집적도 34%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로 제시했고요. 약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단기 시총 1위 복귀는 순간이었지만요.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리더는 여전히 엔비디아라는 시장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영국, 일본 등과 AI 협력에 나서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에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짚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에 맞서서 AMD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눈길을 띄는 건 AI 특화칩 라이젠 AI Z2 익스트림의 공개인데요. NPU까지 탑재하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또 하나는 RDNA4 기반 라데온 RX 9060 XT인데요. 50만 원대 가격에 QHD와 광선 추적까지 가능한 가성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캐나다 AI 칩 스타트업 언테더 AI의 핵심 인력을 영입하고 최적화 전문 기업 브리움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AI 추론과 학습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에너지 집약형 GPU를 고수하는 반면에 AMD는 전력 효율성과 또 생태계 최적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FSR4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은 최신 게임에서 프레임 향상 효과도 뚜렷합니다. 기존에는 한 세대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RDNA4 기반 그래픽카드는 평가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 서버 시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요. 또한 중가형 GPU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RX 9060 XT 같은 메인 스트리밍 라인업에서 점유율에 대한 반등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자지만 AMD는 플랫폼 단위 경쟁이라는 새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가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최대 100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AI 학습의 진심인 또 데이터 라벨링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도 고객사로 있습니다. 투자가 성사가 된다면 메타 역사상 외부 기업 대상 최대 규모의 투자인데요. 이와 함께 메타는 작년 기준 기업 가치 250억 달러로 평가된 스케일 AI와 방위 기술 협력도 논의 중입니다. 자체 LLM 라마의 군사용 버전 디펜스 라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방위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동시 확장 전략이 엿보이는 국면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전력 확보입니다.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서 미국 원전 사업자 콘스텔레이션과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1.1 기가와트 규모 전력을 클린턴 원전에서 공급받기로 했고요. 최대 4기가와트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레이벤 AI 안경도 최근에 200만 개 이상 판매되면서 메타의 하드웨어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만 AI 관련 프로젝트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마크 저커버그 CEO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 이 세 가지 축을 확보하는 메타의 행보가 차별화된 포인트겠는데요. AI 플랫폼과 디바이스, 데이터까지 통합하려는 메타의 확장 전략,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알아보겠습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 AI에 최대 13조 원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방위 산업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죠. 이미 디펜스 라마라는 군사용 모델도 함께 개발 중인데요. 정부 중심 AI 분야의 원조 강자 팔란티어가 이에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국방,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성장해온 기업인데요. 자사의 AI 플랫폼 AIP를 통해서 실시간 분석, 시뮬레이션, 그리고 업무 자동화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보험, 유통, 또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급증했는데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9% 급증했고요. 순이익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 등과의 계약 확대는 정부 내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CEO 알렉스 카프는 우리는 AI 시대의 운영 체제를 공급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PER이 200배 또 PSR 96배 수준은 고평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방산, 공공 부분에 강한 플랫폼 기반과 또 장기 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방위 산업 진입을 노리는 메타인데요. 이미 전장에 투입된 팔란티어, AI 국방 플랫폼의 승자가 누가 될지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M7과 W7 종목들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 혁신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I 보안 시장에서 구글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에 대한 싸움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오라클, AI 인프라를 두고 클라우드 전쟁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모비라이,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팔란티어, AI 데이터와 방산 플랫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주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단절 이슈였죠. 머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후원 여부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셈인데요. 여기에는 관세 여파로 LA양 물류량이 정상 대비 25% 수준까지 급감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이제는 실적만큼이나 정책에 대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인데요. 조승안의 머니세븐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와 산업 변화의 교차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핵심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과 투자 기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M7,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